불과 한 세대 만에 잿더미에서 최첨단 기술의 허브로 변신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거대한 사회 변화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90%, 굉장히 높은 숫자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치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60년 전,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사람이 농사를 짓는 농업 국가였어요. 그런데 단 10년 만에 도시 인구가 절반을 넘었었고 지금은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죠. 이건 세계 역사에서도 진짜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속도의 변화였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사람들을 이렇게나 도시로 끌어당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부할 수 없는 한국 도시의 매력, 그 강력한 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답은 어찌 보면 간단했습니다. 바로 기회였죠.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교육, 최고의 병원,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생활까지. 말 그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가 도시에 싹 다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중심에는 단연 수도권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땅의 12%밖에 안 되는 좁은 곳에 전 국민의 절반이 모여 사는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밀도죠? 도시가 이렇게 막 터져나가려고 하니까 정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위성도시라는 개념이죠. 거대한 서울의 기능을 주변 도시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당은 주거기능 중심, 과천은 행정기능 중심, 이렇게 역할을 딱딱 분담시킨 거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이런 눈부신 성장은 아주 혹독한 성장통을 가져왔습니다. 아침마다 겪는 지옥철 같은 교통체증, 뿌연 미세먼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집값까지. 도시에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한국의 도시들은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스마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계속 늘리고 버스 전용 차로 같은 똑똑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시작으로 말이죠. 바로 이 도시재생이라는 철학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낡았다고 그냥 다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의 역사 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때 녹슨 배와 공장만 가득했던 부산의 한 마을이 지금은 예술과 문화가 넘치는 관광 명소로 완전히 재탄생했거든요. 이게 바로 도시재생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도시로 향할 때 그럼 그들이 떠나온 곳, 농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편에 가려졌던 한국 농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 5%.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지 그 텅 빈 공간감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농촌 인구의 거의 절반, 무려 45%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이건 그냥 당장 내일 밭에 나가 일할 젊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도시화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모습은요, 마치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다른 세상이 공존하는 것과 같아요. 한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다른 한쪽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상황은 정반대인데 둘 다 엄청나게 힘든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도시와 농촌, 양쪽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농촌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방식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소비자랑 직접 소통하고 도시 사람들에게 주말 농장을 분양하기도 하고요. 또 농촌 체험 같은 관광 상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농업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당장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개선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대 3개월만 머물 수 있었는데 이걸 5개월까지 늘려주고 혹시 다칠까봐 산재보험도 필수로 가입하게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역도시화 현상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에서 거꾸로 농촌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북적이고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좀 더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찾아서 말이죠. 정부도 이런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귀농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착금을 지원해주고 문 닫은 학교는 멋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요. 아프면 안 되니까 동네에 병원도 더 짓고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쓰는 법 같은 디지털 교육까지 말 그대로 웰컴 패키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도시와 농촌 이 두 공간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대한민국의 다음 장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는 도시 아니면 농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술과 새로운 정책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둘을 어떻게 더 잘 연결할 수 있느냐의 미래가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술 덕분에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점점 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와 농촌의 균형점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국의 이 치열한 고민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